네, 재택치료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감염병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셨기 때문에 누구신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수님 나와 계시고요. 먼저 재택진료센터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재택치료 2일차인데 지금쯤 되면 어떤 증상들이 주로 많이 생기나요? 재택치료를 2일차에 접어드신 분들은요, 보통 이제 증상이 발생하고 PCR 검사를 하시고 결과를 통보받고 저희한테 의뢰가 되고 하는 이제 과정이 걸려서요. 대부분은 아마 증상이 생기신 지 한 4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4일 정도 되면 아마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는 내가 좀 몸이 풀리고 열도 떨어지고 조금 불편한 게 없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조금씩은 아마 받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4일이나 5일 이내에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이제 좋아지는 게 대부분이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환자분들 중에 열이 안 떨어져서 힘드신 분들은 당장 진료할 수 있도록 연락 주십시오. 발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다양한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기도 감염 증상들이 대부분은 주를 이루고요. 발열이나 기침, 가래, 두통, 인후통, 콧물 등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바이러스 감염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방법은 대증치료가 되겠습니다. 대증치료라는 것은 그 증상에 대한 치료를 말하는데, 가령 기침의 경우는 기침약을 드시면 되고, 열이 많이 난다 하면 해열제를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하여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진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감기 증상이 있을 때 항생제 처방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셔서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증일 때도 감기 증상이 있기 때문에 꼭 항생제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감기에서도 항생제를 처방받아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처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치료를 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감기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증은 바이러스 감염증이다 보니까 항생제가 치료 경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제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재택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께서 항생제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항생제를 먹으면 빨리 낫는 게 아니냐, 바이러스가 죽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가 실제로 항생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방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간혹 그 합병증으로 동반할 수 있는 중이염이나 다른 동반되는 세균 감염이 의심이 될 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세균 감염이 의심되지 않을 때 항생제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상재균이 내성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팍스로비드라고 해서 코로나19 치료제가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어떠한 약인가요?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성분의 약제가 복합되어 있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러스 감염에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초기에 증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증식을 하는 데는 단백 분해 효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팍스로비드는 이 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하여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 증식이 많은 초기에 팍스로비드를 사용을 하여야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한테 이런 약물을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팍스로비드 임상시험을 보게 되면은 병원으로 입원을 하는 입원율을 실제 88%에서 89%까지 줄였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증화율을 낮출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은 대개 델타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미크론에서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서 앞으로의 실제 현장에서의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중증화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고령이나 면역 저하자 또는 50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들이 중증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팍스로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들을 우선 투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들에서는 굳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실제로 팍스로비드를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리고 중증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조금 더 빠르게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약은 어떻게 복용하는 약인가요? 저희가 이제 재택치료를 하면서 환자분들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연세, 뭐 여러 같은 것들을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증상이 발현되신 지 5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팍스로비드가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저희가 이제 처방을 드리고 그게 이제 보건소 통해서 댁으로 이제 배송이 되게 되는데요. 하루에 2번씩 드시는 약이고요. 한 번에 3알씩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도록 되어 있고, 식사랑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약 배송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녁 8시, 아침 8시, 이렇게 2번씩, 하루에 2번씩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시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총 5일간 10번을 복용하시도록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복용을 하다가 중단하면 바이러스 변이나 내성을 초래한다고 해서 한번 복용을 시작하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끝까지 복용을 해주십사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약이 간의 효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다른 약제들을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약제들이 이 팍스로비드와 함께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약들이 있어서요. 현재 어떤 약을 복용하시고 계신지를 의료진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뭐 갱년기에 사용하는 약이라든지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것들도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요. 하나도 빠짐없이 약을 저에게 알려주셔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진료할 때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환자분들께서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나요? 이게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뭐 처방전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네. 안 갖고 계신 경우에는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 앱 중에 나의 건강 기록이라 그래서 자기가 처방받은 그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환자한테 설명을 드리고 처방전들을 구비하시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제 간혹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주말에 이럴 때 이제 약국이나 이런 병원들이 많이 문을 닫았을 때 저희가 이제 드시는 약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약 이름 모르시고 약 병도 없으시고 그냥 비닐봉지나 이렇게 따로 병 같은 데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 어떤 약인지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약이 파악이 안 되면 이제 처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선에서는 좀 약 관련돼서 좀 의사들도 그렇고 환자분들도 그렇고 좀 걱정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은 미리 조금 자기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런 거 정도는 항상 체크를 해 놓는 게 좋겠네요. 언제 확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서.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시는 분들은 현재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뭔지 좀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뭐 주변에 다니시던 병원이나 뭐 약국에 전화해서 물어보셔서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놓으시면 좀 더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혹시 이 약을 처방했을 때 드셨을 때의 부작용은 없나요? 예. 저희가 이제 실제로 저희 명주병원 재택치료센터에서도 많은 환자들이 팍스로비드를 드시고 계신데요. 저희가 한 3일 정도 쓰면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느낌이 제가 이게 그거는 데이터를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잘 몰랐는데 한 5일 복용하시는데 3일 정도 드시면 그게 이제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저는 느끼는데 부작용은 대부분은 없으십니다. 근데 이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입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고 약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거를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가 약 설명서에는 한 6% 정도가 그런 걸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 제 체감상 느낌은 절반 이상이 그런 걸 느끼시는 것 같고요. 간혹은 그 약간의 그 소화불량이나 몸살 기운 같은 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지만 드물게는 그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요. 재택 치료 중에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매일 한 번씩 거울을 보고 눈이 노래지지 않는지, 황달이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는 간 기능 저하나 신기능 저하가 있으면은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저질환이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초기 상담 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기저질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코로나19 예방과 전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